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6월 금전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예 없는 흐름이라기보다 돈이 머무는 자리와 새는 자리가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은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어디를 막아야 하고 어디를 열어야 하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 맨 앞에서 우물 카드가 아주 깊게 내려앉아 있어요. 우물은 겉에서 보면 조용하잖아요. 물소리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넘치는 것도 아닌데 안쪽에는 오래 고인 물이 있죠. 1번 분들 금전 흐름도 비슷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크게 티내지 않고 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속으로는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월급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짧고 카드값이나 고정비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잔고가 얕아진 느낌,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옆에 쌀가마니 카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쌀가마니는 완전히 빈 곳간이 아니에요. 이미 쌓아둔 것이 있고 버텨온 힘이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1번 분들 지난 흐름을 보면 돈을 막 쓰는 분들은 아니세요. 오히려 아낄 만큼 아끼고 계산할 만큼 계산하고 필요 없는 지출도 줄여보려고 꽤 애쓰신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심히 관리해도 잔고가 시원하게 불어나지는 않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마치 쌀가마니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선가 조금씩 새는 것처럼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제동작 카드가 작게 반짝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아주 큰 돈 한 방보다 작은 돈이 여러 갈래로 들어오는 모습을 먼저 봐요. 잊고 있던 환급금, 미뤄졌던 정산, 누군가에게 받을 돈, 작은 부수입, 예상보다 적게 나간 지출, 이런 식으로 작지만 반가운 숨통이 트이는 결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최근에 큰 돈은 아니어도 뭐라도 조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으셨나요? 카드에서는 딱 그 마음을 짚고 있어요. 큰 곳간을 한순간에 채우는 흐름보다는 컵에 물을 조금씩 따라 붓듯이 현실적인 동일이 움직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스럽게 봐야 할 카드가 보자기 카드예요. 보자기는 감싸고 숨기고 덮어두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일부러 외면한 지출이나 아직 정리하지 않은 돈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자동결제처럼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신경 쓰지 못했던 돈,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한 비용, 카드값 안에 섞여 있어서 정확히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는 지출, 이런 것들이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예쁘게 묶여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풀어보면 안쪽에 정리할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지금 카드들이 말하는 핵심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의 얼굴을 정확히 봐야 한다에 가까워요. 우물 카드가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고 쌀가마니 카드가 버텨온 기반을 보여주고 제동작 카드가 작은 유입을 보여주는데 보자기 카드가 그 사이에서 덮어둔 지출을 한번 풀어보자 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6월에는 돈 문제를 무섭게만 바라보기보다 장부를 펴듯이 차분히 펼쳐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통장 앱을 켰는데 금액만 보고 바로 닫아버린 적, 카드값 알림이 와도 세부 내역은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긴 적, 또는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었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적이요. 1번 분들 리딩에는 그런 장면이 꽤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이 지치면 돈을 보는 일도 피곤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마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잔고가 줄면 내가 작아진 것 같고, 카드값이 커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들어올 돈이 늦어지면 괜히 하루 전체가 불안해지기도 해요. 우물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건 1번 분들이 지금 단순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은 불안까지 같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 정리를 하려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 보여요. 급하게 이번 달부터 완전히 바꿔야지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보다
먼저 고정비와 카드값 그리고 습관처럼 나가는 작은 지출을 부드럽게 확인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우물안물을 퍼낼 때도 한 번에 다 퍼내지 않잖아요. 두레박을 천천히 내려서 지금 물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부터 보는 것처럼요. 쌀가마니 카드는 그래도 1번 분들에게 남아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지켜온 생활 감각이 있고 아낄 줄 아는 마음도 있고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6월에는 큰 변화보다 정리가 먼저예요. 곡간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쌓아둔 쌀가마니를 다시 세워보고 묶인 끈이 느슨한 곳을 확인하고 습기 찬 자리를 말리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제동자 카드는 그 정리 뒤에 들어오는 작은 기쁨을 보여줘요. 아주 크고 화려한 돈보다 이 정도면 이번 주는 숨 좀 쉬겠다 싶은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작은 보답을 한다든지 생각보다 적게 결제된다든지 미뤄진 입금이 풀린다든지 잠깐 잊고 있던 혜택이나 포인트가 도움이 된다든지요. 이런 흐름은 작아 보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이 들어올 때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잘 받아두면 이번 달 금전운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자기 카드는 마지막으로 1번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내가 아직 풀어보지 않은 돈 문제가 뭐지? 이 질문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미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미뤄둔 정산, 가족과 나눈 비용, 말하기 애매해서 그냥 넘어간 돈, 오래된 카드 할부, 혹은 소액이라 생각하고 방치한 지출일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 보자기를 확 풀어헤치듯이 과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매듭 하나 정도는 천천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보다 불안이 줄어드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 후반 흐름은 정리와 확정 그리고 동의를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먼저 소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소금은 말 그대로 씻어내고 덜어내고 불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소금 카드가 나오면 저는 가장 먼저 지출 정화를 봅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고만 생각하기 전에 지금 빠져나가는 돈 중에 내 삶을 정말 편하게 해주는 돈과 그냥 습관처럼 나가는 돈을 나눠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절약을 무조건 세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래 못 가요. 오히려 소금 카드는 아주 담백하게 필요 없는 맛을 조금 덜어내는 느낌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본래 맛이 가려지잖아요. 돈도 비슷해요. 작은 결제들이 너무 많이 섞이면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곳이 어딘지 흐려져요. 이번 6월에는 이 돈은 나를 살리는 돈인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쓰는 돈인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 옆에 도장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도장 카드는 확정, 계약, 승인, 결정의 카드예요. 1번 분들 중에는 이번 달에 돈과 관련된 서류나 약속, 정산, 결제 방식 변경, 계약 조건 확인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꼭 큰 계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변경, 보험이나 구독 정리, 월세나 관리비 확인, 대출이나 카드 조건 점검, 일 관련 정산 날짜 확인처럼 현실적인 돈의 도장을 다시 보는 흐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대충 넘기지 않는 거예요. 도장 카드는 찍히고 나면 책임이 생기는 카드라서 이번 달에는 확인하지 않은 채로 동의하거나 마음이 급해서 결제하거나 누가 좋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는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이 결이 재수국 카드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재수국 카드는 금전운에서 참 반가운 카드예요. 막혔던 동의를 다시 두드리고 집 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카드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가만히 기다리는 복이라기보다는 정성을 들였을 때 반응이 오는 카드에 가까워요. 1번 분들이 앞에서 소금 카드처럼 새는 지출을 정리하고 도장 카드처럼 돈과 관련된 약속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재수굿 카드가 이제 복 들어올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1번 분들에게 너무 거창한 걸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따뜻한 타로 흐름으로 보면 이번 달의 재수는 크고 화려한 행동보다 작지만 정리된 행동에서 살아납니다.
방 안을 환기하고 지갑 안 영수증을 비우고 통장 이름을 정리하고 이번 달 꼭 필요한 지출만 따로 적어두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재수 굿카드와 잘 맞아요. 돈은 때로 마음이 어수선한 자리보다 내가 정성껏 비워둔 자리에 더 편안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용광신 카드가 수호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신 카드는 큰 물길, 큰 자금의 흐름, 그리고 막힌 돈이 다시 움직이는 기운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카드가 1번 분들에게 말하는 건 갑자기 큰 돈이 쏟아진다 기보다 물길을 막고 있던 돌을 하나 치우면 흐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쪽이에요. 우물 카드로 시작해서 용광신 카드로 끝나잖아요. 이건 작은 물에서 큰 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마음속 불안으로 조용히 고여있던 돈의 고민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제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1번 분들, 이번 6월에는 특히 물과 관련된 비유가 강하게 들어와요. 통장도 하나의 물그릇처럼 보이고 수입도 물길처럼 보이고 지출도 작은 틈으로 새는 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 달 금전운을 잘 쓰려면 물을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어디로 흐르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들어오는 돈만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지만 나가는 길을 정리하면 훨씬 안정감이 생깁니다. 용광신 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 동일 자체가 완전히 닫힌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리할수록 살아나는 물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행동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주 안에 카드값 내역을 큰 항목으로만 나눠보세요. 생활비, 식비, 이동비, 정기결제, 충동지출처럼 너무 세세하게 말고 눈에 보이게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결제 중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 하나만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하나만 줄여도 마음이 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이번 달 내 돈이 필요한 곳으로 바르게 흐르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큰 의식처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차분히 모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도장 카드가 있으니 돈이 오가는 약속은 말보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와 정산할 일이 있다면 부드럽게 말하되 날짜와 금액은 분명히 확인하세요.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1번 분들 리딩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애매하게 넘기면 보자기 카드처럼 또 덮이지만 차분히 말하면 도장 카드처럼 기준이 생깁니다. 재수구 카드는 작은 베풀음도 함께 보여줘요. 이번 달에는 무리한 지출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오래 고마웠던 사람에게 짧게 인사를 전하거나 집안에 필요한 작은 물건을 정성껏 바꾸는 시기예요. 돈을 꽉 쥐고 불안해하는 것과 필요한 곳에 기분 좋게 쓰는 건 다르잖아요. 1번 분들에게는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의 6월 금전운은 깊은 우물에서 시작해 큰 물길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초반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잔고가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이미 쌀가마니 카드처럼 버텨온 기반이 있고 제동자 카드처럼 작은 유입도 보입니다. 다만 보자기 카드가 말하듯 덮어둔 지출은 풀어봐야 해요. 후반에는 소금 카드로 정리하고 도장 카드로 기준을 세우고 재수굿 카드로 복 들어올 자리를 만들며 용광신 카드가 마지막 물길을 열어줍니다. 1번 분들, 이번 달은 돈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까지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하나씩 정리하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돈을 대하는 감각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남겨주시고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차분히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처럼 무료로 질문 한 가지를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금전 문제나 지금 꼭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6월 금전운이 아주 조용하게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보여요. 막 갑자기 크게 터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오래 미뤄져 있던 동일이 한쪽에서 살짝 움직이고 그동안 마음에 묶여 있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너무 빠른 결과만 기대하기보다 어디부터 정리하면 돈이 다시 편안하게 흐를까를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펼쳐보니까 맨 앞에서 쌀그릇 카드가 아주 단정하게 놓여 있어요. 쌀그릇 카드는 큰 욕심보다 기본을 지키는 돈, 내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돈,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계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은 6월에 돈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먼저 내 기본 그릇을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월급이든 고정 수입이든 작은 부수입이든 매달 반복해서 나를 살려주는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너무 작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 있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남는 게 별로 없지? 또는 분명히 돈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부족해. 이런 느낌이요. 쌀그릇 카드는 여러분에게 돈이 완전히 끊긴 흐름은 아니라고 말해요. 다만 그릇이 조금 흔들렸거나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불안이 커진 상태로 보여요. 밥그릇도 비어 보일 때가 있지만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있으면 사람은 버틸 수 있잖아요. 이번 분들 금전운도 그런 결입니다. 완전히 바닥이 아니라 다시 담아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옆에 뒷전 카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미처리된 문제, 뒤로 미뤄둔 것,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뒷전 카드가 나오면 돈이 크게 막혔다기보다 정리하지 않은 작은 일들이 뒤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뤄둔 정산, 아직 확인하지 않은 청구서, 누군가와 애매하게 남은 돈 문제, 환불받아야 하는데 그냥 넘긴 것, 혹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출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돈 문제가 크지 않아 보여서 뒤로 미뤄둔 게 오히려 마음을 오래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계속 마음 한쪽에 남아있으면 통장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이것도 봐야 하는데, 이거 언제 처리하지, 상대에게 말하기 애매한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실제 돈보다 마음의 피로가 커져요. 뒷전 카드는 바로 그 피로를 보여줍니다. 이 결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풍경 카드가 나와요. 바람종이 바람에 흔들리면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리잖아요. 이 카드는 큰 사건보다 작은 신호, 변화의 예감, 누군가의 연락, 지나가듯 들리는 정보 같은 걸 말해줍니다. 이번 분들 6월에는 돈과 관련해서 아주 사소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가볍게 말한다든지, 예전에 지나쳤던 부수입 정보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든지, 미뤄졌던 답변이 오거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풍경 카드는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너무 큰 변화만 기다리면 이 신호를 놓칠 수 있어요.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는 작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큰 돈이 꽂히는 장면보다 작은 안내 문자 하나, 정상 관련 연락 하나, 누군가의 소개 하나, 지나가다 본 공고 하나가 현실적인 동일로 이어질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 달에는 특히 그런 작은 신호를 너무 쉽게 넘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매듭 카드가 보여요. 매듭은 묶여있는 약속, 얽힌 관계, 복잡하게 이어진 마음을 보여줍니다. 금전운에서 매듭 카드는 돈과 감정이 같이 묶여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요. 이번 분들 중에는 돈만 생각하면 누군가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지인, 동료, 거래처, 예전 인연, 혹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딱 숫자로만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적 있으시죠? 받을 돈이 있는데 말하기가 불편해서 미루거나,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넘기거나, 반대로 돈을 써야 할 자리에서 마음이 불편한데도 거절하지 못했던 적이요. 이번 분들 카드에서는 그 장면이 꽤 선명합니다. 쌀그릇 카드는 내 기본 생활을 지키라고 말하고, 뒷전 카드는 미뤄둔 문제를 보라고 하고, 풍경 카드는 작은 신호를 들으라고 하는데, 매듭 카드는 마지막으로 돈에 묶인 마음을 조금 풀어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모아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정리해야 할 관계와 약속이 남아 있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걸까? 이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쌀그릇 카드가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기본을 지킬 힘이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뒷전 카드와 매듭 카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미해결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6월에도 마음이 계속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풍경 카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변화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방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창문 틈으로 아주 작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동일도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금 조용하게 해야 해요. 불안이 너무 크면 작은 기회를 못 듣거든요. 카드값, 잔고, 고정비만 계속 들여다보면 오히려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돈을 확인하고 그 대신 정리할 것 하나를 실제로 처리하는 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번 분들 금전운은 큰 곳간보다 밥그릇, 큰 물결보다 바람종 소리, 큰 결단보다 매듭 하나를 푸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번 달에 얼마나 들어올까만 보지 마시고 이번 달에 무엇을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질까를 같이 봐주세요. 돈은 마음이 편해질 때 더 정확히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손을 잡고 괜찮아, 먼저 그릇부터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뒤쪽 흐름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하게 정리됩니다. 먼저 촛불 카드가 보이는데요. 촛불은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이에요. 하지만 어두운 방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방향이 보이잖아요. 6월 금전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작은 목표 하나를 분명하게 켜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정기 결제 하나 줄이기, 미뤄둔 정산 하나 끝내기, 부수입 정보 하나 알아보기, 카드값 내역 하루날 잡아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요. 촛불 카드는 정성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돈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거나 조급하기보다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방향으로 가면 좋아 보여요. 돈이 불안할수록 마음은 급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카드에서는 급히 뛰는 모습보다 촛불 앞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장면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빨리 많이 벌어야 해 보다 내 돈의 흐름을 다시 차분히 살펴봐야 해가 맞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혼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옆에 손님 구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손님 구카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 예상치 못한 방문자, 밖에서 들어오는 변수와 연결되어 금전운에서는 외부 사람, 거래처, 지인, 손님, 고객 혹은 갑자기 생기는 지출이나 요청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6월에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바깥 변수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갑자기 모임비가 생기거나 외부 일정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작은 동의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외부 변수를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온다고 해서 다 복도 아니고 다 부담도 아니잖아요. 어떤 손님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고 어떤 손님은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들어오는 제안이나 요청을 따뜻하게 듣되 내 쌀그릇을 흔들 정도라면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하거나 급하게 참여해야 하는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결이 비단카드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밝아져요. 비단카드는 귀한 기회, 고급스러운 제안, 보기 좋은 흐름, 나를 조금 더 귀하게 대하는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 후반 금전운에는 작지만 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이건 내가 해볼 만하다, 이건 내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는 느낌이다 싶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
꾸준히 해온 일을 통해 누군가가 연락해오는 장면도 보여요. 비단카드가 나올 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겉이 예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은 귀하지만 실제로 내 몸에 맞아야 편하잖아요. 이번 달에는 제안의 겉모습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나 내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나중에 책임이 커지는 구조라면 조금 신중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소박해 보여도 내 생활 리듬에 잘 맞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진짜 비단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복록, 수명, 별의 흐름, 긴 호흡의 소원과 연결돼요. 금전운에서 칠성님 카드는 당장 눈앞의 돈보다 오래가는 복의 구조를 봅니다. 이번 분들 6월은 단기적으로는 작은 정리와 작은 유입이 중심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후 금전 감각을 안정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별빛은 한 번에 번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 오래 남아있잖아요. 칠성님 카드도 그런 느낌입니다.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복, 급하지 않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이에요. 이번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한 가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달 돈과 관련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미해결 문제 하나만 적어보세요. 여러 개 말고 딱 하나요. 받을 돈이든 정리할 결제든 말해야 하는 정산이든 확인해야 할 내역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번 주 안에 아주 작은 행동으로 건드려 보세요. 문자 하나 보내기, 내역 캡처해두기, 날짜 확인하기, 고객센터 들어가 보기, 이 정도만 해도 매듭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들어오는 제안이나 부탁이 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쌀그릇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 생활을 지키는 선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밤에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돈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차분히 모으는 시간은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분들 6월 금전운은 작은 그릇을 다시 세우고 미뤄둔 매듭을 풀고 귀한 기회를 조용히 살피는 흐름이에요. 쌀그릇 카드는 기본을 지키는 힘을 보여주고 뒷전 카드는 미뤄둔 문제를 짚어줍니다. 풍경 카드는 작은 신호를 들으라 하고 매듭 카드는 돈과 마음이 얽힌 지점을 풀어보라고 말해요. 이어서 촛불 카드는 작은 목표와 정성을 보여주고 손님국 카드는 외부 변수를 조심스럽게 보게 합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제안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칠성님 카드는 오래가는 복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생각처럼 빠르게 늘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자신을 탓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 흐름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온 기본이 있으니 이제 뒤로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된다고 보여줍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촛불 하나 켜듯이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남겨주시고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금전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6월은 아주 큰 소리보다 작은 바람종 소리를 잘 듣는 달이에요. 그 작은 소리 안에 생각보다 중요한 돈의 힌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금전 문제나 지금 확인하고 싶은 흐름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3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6월 금전운은 감으로 움직이는 돈보다 문서, 조건, 약속, 확인이 훨씬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귀한 제안이나 정리된 기회가 보이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 조건 하나, 말의 뉘앙스 하나를 조금 더 차분히 살펴야 하는 달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얼마나 들어오느냐 보다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느냐를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펼치자마자 맨 앞에서 글문도사 카드가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글문도사 카드는 이름처럼 글, 문서, 공부, 자격, 계약, 기록의 흐름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앞에 나오면 말로만 오가는 돈보다는 서류로 남는 돈, 조건이 정리된 일, 자격이나 실력으로 인정받는 수입을 먼저 보게 됩니다. 3번 분들 중에는 이번 6월에 계약서, 신청서, 견적서, 정산표, 입금 내역, 세금 관련 서류 혹은 일과 관련된 제안서를 확인하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거창한 계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알바 계약, 수수료 조건, 강의나 작업 의뢰, 거래처 정산, 직장 내 성과 자료처럼 글로 남겨야 분명해지는 돈이 보입니다. 그리고 글문도사 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이번 달에 그냥 운에 기대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쌓아온 것,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통해 동의를 여는 흐름이라는 뜻으로도 보여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해온 게 있는데 그걸 돈으로 어떻게 연결하지? 또는 제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건이 애매해서 선뜻 움직이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요. 이 카드가 딱 그 부분을 짚어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바꾸려면 말보다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흐름이에요. 옆에 장지한지 카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장지한지 카드는 아직 다 쓰이지 않은 흰 종이 같은 카드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글자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 시작은 열렸지만 조건이 비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3번 분들 6월 금전운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가 제안을 꺼내거나 새로운 수입 구조를 고민하게 되거나 예전에 생각만 했던 일을 실제로 적어보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장지한지 카드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비어있는 종이는 아름답지만 그 위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각 카드가 보입니다. 각 카드는 체면, 권위, 격식, 자존심, 사회적인 얼굴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각 카드가 나오면 돈 문제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체면과 가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와도 연결됩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너무 싸게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해온 걸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돈 얘기를 세게 꺼내면 불편해질까봐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미묘하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가치를 말하는 일이 어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한 번 더 참게 되는 흐름이 보여요. 하지만 각 카드는 여러분에게 차분한 품위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크게 싸우거나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단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문서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정상 기준을 한 번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요. 3번 분들 6월에는 이런 단정한 말 한마디가 돈의 흐름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장막 카드가 함께 나와요. 장막 카드는 가려진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 보이지 않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가 금전운에 나오면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안쪽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좋은 제안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내가 부담해야 할 시간이 많다든지 수익 배분이 애매하다든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든지요. 또는 누군가가 자세한 설명을 일부러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번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카드가 불안하게 만들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천천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이번 달에는 특히 대충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장막 카드는 걷어봐야 해요. 문서의 작은 글씨, 조건의 예외 조항, 정산 날짜, 취소 규정, 수수료, 세금 처리, 추가 비용 같은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까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좋은 말만 듣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조금씩 달라졌던 일, 분명히 받을 줄 알았던 돈이 미뤄졌던 일, 또는 내 노력에 비해 대가가 애매했던 경험이요. 3번 분들 카드에는 그런 기억이 살짝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 6월에는 마음이 급해서 바로 도장을 찍거나 체면 때문에 묻고 싶은 걸 삼키는 흐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문도사 카드가 말하고 장지한지 카드가 펼쳐지고 갓 카드가 품위를 세우고 장막 카드가 가려진 것을 보여주니 이 네 장이 한 줄로 말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좋은 기회일수록 조건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3번 분들, 이 흐름은 돈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다만 그 문에 얇은 장막이 쳐져 있어서 안쪽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문 밖에서 보기에는 환하고 좋아 보여도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인지 봐야 하잖아요. 이번 달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주거나 나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는 반갑고 따뜻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내 시간, 내 노동, 내 기준이에요. 글문도사 카드는 3번 분들에게 기록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적어보세요. 이번 달 돈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제안, 내가 받을 금액, 내가 써야 할 시간, 필요한 준비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담까지요. 장지한지 카드가 있으니 아직 빈칸이 많습니다. 그 빈칸을 상대가 알아서 채우게 두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적어야 해요. 각 카드는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고 장막 카드는 가려진 부분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 전반 흐름은 문서 앞에 앉아 내 가치를 다시 쓰는 모습이에요. 그냥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서 돈을 받아야 편안한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이름과 실력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는 달입니다.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좋은 가능성은 보이지만 그 가능성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차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면 3번 분들 금전운은 기도처럼 바라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정리하고 자리를 만들고 귀한 제안을 받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발원문 축권 카드가 보여요. 발원문 축권 카드는 마음속 바람을 그냥 생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문장으로 적고 선언하는 카드입니다.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같은 막연한 바람보다 이번 달 나는 어떤 수입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고 어떤 조건은 피하고 싶은지, 내가 제안할 금액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3번 분들, 이번 6월에는 말의 힘이 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리된 말이에요. 감정이 앞선 말이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된 말이 금전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면 미리 문장으로 써보세요. 정산을 요청해야 한다면 어떤 톤으로 말할지 먼저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확인해보니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 범위까지 포함됩니다. 입금 일정은 이 날짜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미리 준비해두면 막상 상황이 왔을 때 덜 흔들립니다. 그 옆에 고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고사 카드는 사업 번창, 일의 안녕,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정성을 들이는 흐름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고사 카드는 특히 일을 시작하기 전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을 모으고 현실적인 준비를 갖추라는 메시지로 읽혀요. 3번 분들 중에는 이번 달에 새 프로젝트, 새 거래, 부수입 시도, 판매나 홍보, 계약이나 제안 준비를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 흐름이 있다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시작 전에 작은 고사처럼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고사 카드는 꼭 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 위를 치우고 필요한 파일을 정리하고 지갑을 비우고 일과 돈이 오가는 공간을 깨끗하게 해두는 것도 충분히 고사 카드의 흐름과 맞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제안서를 쓰는 자리가 어수선하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반대로 공간을 정리하면 생각도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조건을 말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결이 비단함 카드로 이어지면서 꽤 반가운 장면이 들어옵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 소중하게 포장된 기회, 쉽게 열리지 않지만 열리면 가치 있는 흐름을 보여줘요. 3번 분들 후반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가져오거나 여러분이 오래 준비해온 것을 꺼내 보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단함은 그냥 길에 놓인 물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성껏 싸고 담고 때를 기다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오래 품고 있던 가능성이 이제 열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비단함 카드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함은 열쇠가 맞아야 열리잖아요. 3번 분들 금전운에서도 귀한 기회일수록 맞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가 바로 앞에서 나온 발원문 축권 카드의 분명한 말, 고사 카드의 정돈된 준비입니다. 바라는 것만 있고 준비가 없으면 함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준비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하지 못하면 함을 열고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음속 소원을 글로 정리하고 일을 받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옥황상제 카드가 자리합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큰 질서, 최종 판단,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 중심을 세우는 흐름을 보여줘요. 3번 분들 6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결국 흐름이 정리와 결정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매하게 흩어져 있던 말이 정리되고, 비어있던 종이에 내용이 채워지고, 가려져 있던 장막 뒤 조건이 보이면서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아주 따뜻하게 보되 동시에 중심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여러분에게 기준을 세워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돈 문제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차갑거나 계산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준이 있어야 관계도 편해지고 내 마음도 덜 다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언제까지 답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기준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이번 달에는 그 울타리를 부드럽게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번 분들께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행동도 분명하게 들어와요. 한 가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달 들어오는 제안이나 돈 관련 약속은 전부 글로 남겨보세요. 대화로 끝내지 말고 짧게라도 문자나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제공하는 일이나 시간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 일에는 이 정도 금액, 추가 요청이 있으면 추가 비용, 입금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이나 지갑, 통장 앱을 한번 정리하면서 작은 정성을 들여보세요.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내가 받을 것은 바르게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맞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셔도 좋겠습니다. 3번 분들 6월에는 특히 체면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각 카드가 있었잖아요. 예의 있게 말하는 것과 내 몫을 말하지 못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은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충분히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모든 걸 삼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싸우듯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첨예하게 따지기보다 차분히 확인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가 이번 달에는 아주 좋은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비단함 카드와 옥황상제 카드가 같이 있으니 3번 분들 중 일부에게는 꽤 괜찮은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보여요. 다만 그 제안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는 함이라기보다 내가 준비한 말과 태도가 있어야 열리는 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실력만 믿고 가기보다 실력을 보여줄 자료도 같이 준비하세요. 포트폴리오, 이력, 작업 예시, 가격표, 정산 기준, 약속한 범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동의를 지켜줍니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 금전운은 흰 종이에 조건을 적고 장막을 걷어 귀한 함을 여는 흐름이에요. 글문도사 카드는 문서와 실력을 보여주고, 장지한지 카드는 아직 채워질 기회를 보여줍니다. 각 카드는 여러분의 품위와 가치를 세우라 하고, 장막 카드는 숨은 조건을 확인하라 말합니다. 이어서 발원문 축권 카드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쓰게 하고, 고사 카드는 시작 전 정성과 준비를 보여줘요.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옥황상제 카드는 마지막에 기준과 결정을 세워줍니다.
3번 분들, 이번 6월은 돈 앞에서 나를 낮추는 달이 아니라 나를 차분히 설명하는 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대가가 적절한지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큰 소리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된 문장, 단정한 태도,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남겨주시고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차분히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작은 이벤트로 타로카드로 질문 한 가지를 무료로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에 걸리는 금전 고민이나 확인하고 싶은 흐름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4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6월 금전운은 크게 벌어 크게 쓰는 흐름이라기보다 살림의 뿌리를 다시 세우고 집안 곳간을 단단히 지키는 쪽으로 보여요. 금전운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가 들어오는지, 큰돈이 생기는지부터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4번 분들 카드에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할 돈의 기반이 무엇인가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갑작스러운 횡재를 기대하기보다 생활비, 고정비, 집안 지출, 오래 묵은 돈 습관을 차분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조왕신 카드가 놓여 있어요. 조왕신 카드는 부엌, 생계, 살림, 식복, 집안의 따뜻한 밥상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가장 앞에 나온다는 건 4번 분들의 6월 돈 흐름이 집안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개인 지갑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비용, 식비, 생활비, 관리비, 집 안에서 반복되는 지출, 누군가를 챙기느라 나가는 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4번 분들 중에는 나 혼자 쓰는 돈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지지? 하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카드가 그 마음을 조용히 짚어줍니다. 조왕신 카드는 참 따뜻한 카드예요. 그런데 따뜻하다고 해서 가볍지는 않습니다. 매일 밥을 차리는 일처럼 돈도 매일 조금씩 쓰이고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매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그 매일의 돈을 잘 봐야 해요. 큰 결제 하나보다 장보기 한 번, 배달 한 번, 가족에게 사준 것 하나, 생활용품 하나가 쌓여서 통장의 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옆에는 장독대 카드가 있습니다. 장독대는 오래 묵혀온 것, 집안의 세월, 가문의 기운, 발효되고 쌓인 힘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장독대 카드가 나오면 4번 분들에게는 단기간의 돈보다 오래 지켜온 생활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돈 습관, 가족 안에서 반복되어 온 지출 방식,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생각, 또는 내가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지금 금전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내 마음은 조금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일이 생기면 결국 내가 먼저 지갑을 열게 되는 일, 또는 가족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나중에 혼자 통장을 보면서 살짝 허전해지는 마음. 장독대 카드는 그런 묵은 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4번 분들은 돈을 차갑게만 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으로 쓰고 책임으로 쓰고 누군가를 먹이고 챙기는 마음으로 쓰는 흐름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돈이 나가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마음의 쓰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이 화로불식 카드로 이어지면서 카드가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줘요. 화로불식 카드는 작지만 살아있는 힘, 꺼지지 않은 생존력, 다시 살릴 수 있는 온기를 말합니다. 4번 분들 금전운은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게라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 불씨가 있어요. 수입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버텨온 힘, 필요한 순간에 돈을 마련하는 생활 감각, 갑자기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는 현실 대응력이 보입니다. 다만 화로불씨 카드는 관리가 필요해요. 불씨는 너무 방치하면 꺼지고 너무 세게 부채질하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4번 분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6월에는 너무 움켜쥐기만 해도 답답하고 너무 풀어놓아도 금방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적당히 살리고 적당히 아끼고 필요한 곳에만 따뜻하게 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비나 생활비에서 조금만 더가 반복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부드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옆에 북어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북어카드는 액을 눌러두는 카드, 말라붙은 기운, 오래 걸려있던 부담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북어카드가 나오면 저는 새는 돈을 막는 보호의 의미도 보지만 동시에 오래 방치된 돈 문제가 말라붙어 있는 모습도 봅니다. 4번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계속 미뤄둔 지출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정비가 높은데 바꾸지 못했다든지, 오래된 보험이나 통신비를 그냥 두었다든지, 가족 관련 비용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든지, 집 안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 같은 것을 또 사게 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북어카드는 무섭게 나쁜 카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말려만 두지 말고 살펴보자고 말하는 카드에 가까워요. 벽에 걸린 북어처럼 눈에 보이는데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는 그 익숙한 것을 다시 봐야 해요. 새는 돈은 아주 큰 구멍에서만 나가지 않거든요. 작은 틈, 오래된 습관, 가족 안에서 당연하게 여긴 역할, 이런 곳에서도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조왕신 카드가 살림을 보여주고, 장독대 카드가 묵은 습관을 보여주고, 화로불식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힘을 보여주며, 북어 카드가 눌러둔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네 장이 함께 말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사배운 분들, 이번 달에는 집안 돈의 온도를 다시 맞춰보세요. 너무 뜨겁게 쓰지도 말고 너무 차갑게 끊어내지도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생활의 불씨를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을 챙기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의 통장을 계속 마르게 만들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경계를 세워야 해요. 지금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를 천천히 풀어보면 4번 분들은 돈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돈이 감정과 책임에 자주 끌려가는 분들로 보여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고, 집에 필요한 게 보이면 미루기 어렵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지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는 참 따뜻합니다. 다만 이번 6월에는 그 따뜻함을 내게도 조금 나눠주셔야 해요. 내 통장도 돌봄이 필요하고 내 마음도 식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뒤쪽 카드로 넘어오면 4번 분들에게는 정리와 복, 그리고 조용한 덕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먼저 맑은 물그릇 카드가 보여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정화, 투명성, 깨끗하게 비워낸 마음, 그리고 신령님께 정성을 들이는 조용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돈의 흐름을 맑게 보라는 뜻으로 읽혀요. 복잡하게 섞인 지출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깨끗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번 분들께 이번 달 아주 잘 맞는 행동은 복잡한 가계부를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맑은 물처럼 단순하게 나누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돈, 줄일 수 있는 돈, 마음 때문에 쓰는 돈, 이렇게 세 갈래만 나눠봐도 충분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쓰다가 지치면 오래 못 가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단순하고 깨끗한 기준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식비는 여기까지, 가족 관련 지출은 여기까지, 나를 위한 돈도 작게라도 따로 두기, 이렇게 물그릇을 따로 놓듯이 돈의 자리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돼지머리 카드가 있습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고사, 큰 복,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상징이에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복이 들어올 문이 아주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복은 무리한 욕심으로 얻는 복이라기보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자리를 정돈했을 때 들어오는 복에 가까워요. 4번 분들 중에는 6월에 가족이나 집안과 관련해서 반가운 도움, 뜻밖의 보탬, 작은 선물, 식복,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이 아니라도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은 장면이 생길 수 있어요. 돼지머리 카드는 웃음도 같이 가져옵니다. 4번 분들 금전운은 지나치게 심각하게만 보면 오히려 답답해질 수 있어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한 끼,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집안을 정리하고 작은 먹거리를 챙기는 일, 이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금전운의 바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들어오는 것도 복입니다. 이 결이 보시암 카드로 이어집니다. 보시암 카드는 덕을 쌓는 돈, 마음을 담아 내보내는 돈, 작은 베풀매 흐름을 말해요. 금전운에서 보시암 카드가 나오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돈을 지켜야 하는데 왜 내보내는 카드가 나오지 싶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카드는 함부로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번분들에게는 돈을 무조건 맡기만 하지 말고 가치 있는 곳에 작게 흘려보내라는 메시지로 보여요.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쓰더라도 불안해서 쓰는 돈과 사랑으로 정리해서 쓰는 돈은 느낌이 달라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더라도 내 생활을 무너뜨리면서 주는 것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따뜻하게 주는 것은 달라요. 보시암 카드는 그 균형을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무리한 베풀문 조심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덕을 쌓는 일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작은 기부, 고마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인사,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의 식사 한 끼, 이런 것들이 보시암 카드와 잘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산신 카드가 든든하게 자리합니다. 산신 카드는 뿌리, 조상, 터전, 오래 버티는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보여줘요. 사번분들 6월 금전운의 마지막이 산신 카드라는 건 참 든든합니다. 앞에서 조왕신 카드가 집안의 밥상을 보여주고 장독대 카드가 오래 묵은 살림의 습관을 보여줬다면 산신 카드는 그보다 더 깊은 뿌리를 보여줘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 내가 기대어 설 수 있는 바탕, 시간이 걸려도 다시 단단해지는 흐름입니다. 산신 카드는 빠르게 오르내리는 돈보다 오래 지키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번분들 이번 달에는 큰 수익을 쫓아가기보다 안전한 기반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동적으로 투자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지출을 따라가거나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는 흐름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해요. 대신 오래된 물건 정리, 집 안 고정비 점검, 냉장고와 장보기 습관 확인, 가족과 생활비 기준 세우기, 비상금 통장 다시 살펴보기 같은 현실적인 행동이 훨씬 잘 맞습니다. 사번분들께 꼭 해보시면 좋을 행동도 분명합니다. 한 가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주 안에 냉장고나 부엌장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미 있는 걸 확인하면 불필요한 장보기가 줄고 돈이 어디서 새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비 중에서 오래 손대지 않은 항목 하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통신비, 보험, 구독, 관리비, 장보기 패턴,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돈 중 하나만 골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침이나 밤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우리 집 돈이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이고 새는 곳은 차분히 막히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작은 정성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번분들의 6월 금전운은 부엌의 불씨를 살리고 오래된 장독을 정리하고 산처럼 기반을 세우는 흐름이에요. 조왕신 카드는 생계와 살림을 보여주고 장독대 카드는 오래 묵은 습관과 집안의 결을 보여줍니다. 화로불씨 카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생존력과 회복력을 말하고 북어 카드는 오래 눌러둔 지출 문제를 다시 보게 해요. 이어서 맑은 물그릇 카드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하라 하고 돼지머리 카드는 필요한 복과 보탬을 열어줍니다. 보시암 카드는 감당 가능한 선의 따뜻한 베풀물 말하고 산신 카드는 마지막에 뿌리 깊은 안정감을 세워줍니다. 4번분들 이번 달에는 돈 때문에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계속 몰아붙이면 살림의 불씨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나를 미워하지 말고 돈이 흘러가는 자리를 부드럽게 봐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오래 버텨온 분들이고 필요한 순간에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6월에는 그 힘을 더 오래 쓰기 위해 집안 돈의 기준을 조금 더 맑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남겨주시고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차분히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나 꼭 풀고 싶은 금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된 안내를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마음 닿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4번분들 6월은 큰 소리로 뛰는 돈보다 조용히 지켜낸 돈이 더 소중한 달입니다. 부엌의 작은 불씨처럼 여러분의 곳간도 다시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